더워지기 시작하면 건강을 위해 꼭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대기 중에 오존 농도인데요. 발암 물질을 만드는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 산화물이 햇볕과 반응해서 생기는데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면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5월인데도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무더운 더위가 예상되는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헬스데이터 A+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헬스데이터 A+, 이달의 건강 이슈. 첫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일반 성인들에게 있어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본이 되는 수치가 혈압이죠. 평소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날이 더워지면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휘청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립성 저혈압 진료 환자는 5월 약 7만 6천 명에서 6월 9만 명 정도로 크게 늘어서 여름 내내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저혈압이라고도 불린다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 전문의 선생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립성 저혈압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기립성 저혈압이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섰을 때 그 즉시 또는 3분 이내에 시작되는 어지러움증과 함께 혈압이 평소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낮아짐과 함께 발생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겪는 증상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뇌 혈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며 대다수의 경우는 질환으로 보지 않고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고혈압 자체가 기립성 저혈압의 가장 흔한 이유가 되며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혈압이라든지 혹은 고혈압 약의 효과가 기대하는 수치보다 너무 과용량이라서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 그리고 혈압이 잘 조절되더라도 약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저질환으로서 당뇨병이나 파킨슨 질환같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있으며 만성 알코올 중독이나 위장질환 등과 같이 영양이나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체내 혈류량 부족으로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일어설 때 어지러운 것 이외에 또 다른 의심 증상이 있다면요? 단순히 어지러움증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뿌옇게 보이는 시야장애, 두통, 전신의 무력감, 그리고 실신할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은 다시 앉거나 누우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다른 증상으로 식후에만 유독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추운 겨울에 비해서 따뜻한 여름철의 경우에는 땀 배출에 의해서 수분 소실이 많고 혈관이 이완되어 겨울철에 비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나 당뇨병이나 파킨슨과 같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기저질환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여 혈압이 적정하게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약의 종류가 적절한지,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함께 복용하는 약 중에 전립선 비대증 약이 있진 않은지를 검토해서 필요시에 약제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위험군은 어떤 분들인지 예방법도 같이 알려주시죠. 기립성 저혈압은 주로 젊은 나이보다는 고령에서 잘 발생하며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그리고 마른 체격인 사람에서 잘 생기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히 혈압약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서 잘 생깁니다. 특히 혈압약제를 복용한 환자들은 평소에 본인 혈압을 자주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된다면 어떤 과를 찾아가면 될까요? 기저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다면 해당하는 진료과를 찾아가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순환기내과 또는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행할 질환을 예보해드리는 방송 헬스데이터 A+. 이달의 건강 이슈 두 번째는 하지 정맥류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 혈관 안쪽의 판막이 망가지거나 약해지면서 피가 다리 쪽으로 거꾸로 흘러 정맥이 확장되는 질환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정맥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순환도 더뎌지게 됩니다. 이때 다리에 머무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다리에 가해지는 압박도 커져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정맥류는 날씨가 더워질수록 심해지는데요.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1년 하지정맥류 진료 환자는 6월부터 8월 사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진료 환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특히 50대에서 60대가 많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그리고 흡연도 하지정맥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하지정맥류로 생긴 혈전이 몸의 다른 혈관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은 다리가 아프고 붓는다거나 쑤시는 느낌, 가려움, 화끈거림 등입니다.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해선 다리를 꼬는 자세, 굽이 높은 신발, 스키니진, 그리고 레깅스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잘 때 발 아래에 베개에 한 개 정도를 받쳐서 다리를 올리고 자면 하지정맥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의 사망률 1위로 꼽히고 있는 암, 바로 폐암이죠. 2020년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폐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단 36.8%. 전체 암 환자의 평균 5년 생존율 71.5%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폐암은 치료가 힘들고 또 생존율이 낮은 암인데요. 폐암 발생 위험을 무려 13배나 높이는 생활 습관, 바로 흡연입니다. 20세 흡연을 시작해 40세에 금연을 했더라도 60세 이후에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가올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금연하고 싶지만 혼자서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인에서 거주하는 동네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찾아 방문해보세요. 금연치료 참여자로 등록하면 8에서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금연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패치 등의 금연 보조제 구입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치료를 받다가 금연에 실패해도 1년에 3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금연에 도전, 또 도전해서 건강점수를 A+로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헬스데이터 A+, 전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채널 A